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도하나입니다. 경제와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좋은 분 없나라고 찾아보던 중에 구독을 누르게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업 트레이더 분을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대신 궁금한 점들 제가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전업 트레이더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 입으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5년 차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차슐랭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차슐랭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채널에서 제가 보고 있는 분석들, 관점들 이제 공유 드리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은 네. 이 코인 트레이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코인을 처음 시작한 건 21년도인데 21년?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불장 붐이었죠. 때였죠. 네. 그때 이제 알트코인 현물로 시작을 해서 손실을 크게 봤죠. 한 5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코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트레이더들에 대한 이야기들, 책들 많이 섭렵을 하면서 네. 경험을 좀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독학하신 거예요, 전문가님? 독학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보다는 책을 위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쉽게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 말고 네. 미국 쪽에 이제 증명이 된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워낙에 주식시장 역사가 기니까. 네. 그리고 차트 시장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 쪽에서 성공이 증명된 그 트레이더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요. 주식시장도 누군가 벌었으면 누군가 잃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더 리스크가 큰 영역으로 넘어오면 더 심하잖아요. 진짜 버는 사람이 있는가? 벌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벌 수 있나요? 벌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는 소수가 벌고 다수가 돈을 잃는 게 시장입니다. 이건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돈이 특정 소수에게 옮겨지기 위한 공간이라서 지난 400년 동안의 주식시장 역사, 뭐 코인은 비교적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시장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없는 것처럼 네. 이쪽에서도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몇 %겠네요? 극소수라고 봐야죠. 네, 실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네. 그 중에서 소수라고 봐야죠. 우리 전문가님 방송을 제가 보면 포지션도 다 공개하시고 네.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계좌도 막 보여주시고 네. 하면서 난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콘텐츠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이제 다른 코인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누구 제가 특정 지어서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많이 하는 분석이 큰 얘기들을 주로 해요.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펼쳐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10개를 얍 하고 뿌리면 그 중에 하나 맞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1, 2주 있다가 다시 또 영상 올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펼쳐놨던 관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거대로 됐다. 이런 했지. 식으로 그렇죠. 내가 그래 했지. 경우가 네. 있는데 물론 그런 방송을 하는 거는 그분 자유기는 하지만 네. 이게 실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본인의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가 없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는 뭐 나중에 추후를 치더라도 네. 진입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큰 얘기하면서 대충 자리를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실제 트레이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영상에서 보고 있는 자리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네, 그리고 또 진입을 할 때는 몇 % 리스크로 어디에 손절가를 걸어 넣었다는 걸 다 공개를 하는 게 그래야만 시청자분들이 실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활용을 해보면서 이 유튜버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크게 그려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인지 실제 트레이딩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런 약간 아쉽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부터 나는 조금 더 진실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포지션이나 자리들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영상에서. 대단하시네요. 아니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느껴져서 저 본날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구독, 좋아요까지는 했는데 댓글까지 아직 없었거든요. 댓글까지 오늘 쓸게요. 댓글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청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청산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큰 뼈 아픈 손실은 얼마까지 본 적 있으신지. 제가 한 24년도에 5만 불 정도 이제 5만 손실 불. 봤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뼈 아프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근데 제가 정해놨던 리스크 범위 안에서의 손실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사실 선물을 하면서 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험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서 보셨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청산을 당하는 경우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원칙이 없는 경우가 일단은 많고 명확한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고 원칙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수익이 아니라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성격도 겁이 좀 많은 성격이라 진짜요? 리스크를 먼저 항상 신경을 썼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아직까지 청산을 당하지 않고 경험을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원칙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좀 운이 따랐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아니에요. 운도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운이 있는 거지. 저처럼 초심자의 행운이 엉뚱한 데서 발동이 되면 좋지 않은 끝을 늘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네요. 저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전업 트레이더라고 하면 야수의 심장 같은 분들만 그런 직업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고 나만의 그 범위 같은 것들이 잘 정해져 있어야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24시간 돌아가니까 나 이 시간만큼은 좀 내려놓고 쉬어야겠어. 이렇게 강제로 쉬지 않으면 못 쉴 것 같거든요. 차트가 24시간 이제 뭐 돌아가기는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어요.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되도록 차트를 보진 않습니다. 그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네. 신경 안 쓰시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알람이 오면 보거나 뭐 아니면 한두 시간 사이에 그냥 잠깐 볼 수는 있겠죠. 뚫어져라 차트를 보고 있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왜 그 막 주식 투자도 혹은 코인 투자도 집중해서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막 눈이 빨개질 정도로 내내 모니터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트레이딩이 아니고 도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이미 뇌에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쵸. 차트를 보면서. 근데 그건 대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확률적 관점이 없는 선택이에요. 그냥 애걸복걸이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캔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거 막 올라갈 것 같고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막 떨어질 것 같은 욕심과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대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분석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올라갔을 땐 난 이렇게 하겠다, 떨어졌을 땐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하는 개념이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은 정해진 자리를 딱 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알람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못 하셔서. 네,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막 지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거나 혹은 네. 우리 전문가님처럼 될래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트레이더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이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이 나면 내가 최대 몇 %까지 손실을 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래 횟수도 적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원칙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 손이 안 나가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고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시고 맞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그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유 자금으로 항상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면서 연습한다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또 금액이 너무 작아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왜요?
금액이 작으면은 이 트레이딩이 손실이 되든 손실로 마무리되든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감정적인 동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실. 승부였다 정도로 그냥 그렇죠. 웃고 넘길 수 있는 네, 뭐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의 돈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액수가 조금 더 있기는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여유 자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무게감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막 나를 짓누를 정도가 되면 그렇죠. 역전되어 버리니까. 네, 생활에 당장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쵸. 금액이 트레이딩에 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연애요. 지고 들어가면 네. 네. 연애 기간 내내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네요.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등하게 너랑 나랑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야 네, 나중에 안 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근데 한쪽이 항상 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서만큼 지지 말자고요. 맞습니다. 아니 소위 물리면 물타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물렸네 더 넣어 하면서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물타기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 마이 갓.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은 조금 다른데요. 아. 이제 분할 매수는 이미 내가 어디에서 얼마 살지를 계획을 해놓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판단이 틀렸을 때 얼마의 리스크를 감수하는지까지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예요. 이제 이거는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은데 물타기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덜컥 사고 빠지니까 맞아요. 손실이니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락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춰나가기 위한 목적의 그런 거래를 말하는데 제가 외국 트레이더분들의 투자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 트레이더분들도 각자 거래하는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 건 물타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도 책을 꽤 많이 봤는데 물타기를 하라고 추천하는 트레이더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일자로 상승하거나 일자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타기를 하면 꽤 많은 경우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탈출한 경험이 있으면 다음부터도 손실이 나면 물타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만회했으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게 매번 이렇게 또 파동만 그리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한 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많이 말씀드리죠. 물타기도 습관이군요. 습관이죠. 네, 습관이죠. 갑자기 반성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저는 꽤나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돌아보니까 네. 하락하니까 네. 그 하락률이 보기 싫어서 손실률이 보기 싫어서 그걸 계속 물을 타고 하다 보니 비중이 너무 커진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럼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물하시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작년 10월부터 이제 트럼프 빔을 시작으로 계속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물 특히 이제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에도 보면 뭐 마이너스 80%, 90%. 근데 그 자금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차트를 보면 지금이야 이제 내려간 차트니까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될 만한 그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몇 달씩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하거나 올라가는 모양의 이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구간에서 더 이제 물량을 많이 싣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군요. 그렇죠. 그래서 물타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정해놓은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 이유군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면 이제 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너무 싫어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트레이딩을 오늘 내일 하고 말 게 아니라면 네. 장기적으로 해 나갈 거라면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습관은 반드시 들여놓으셔야 된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나름의 푸는 방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쁠 때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쏘기도 하나요? 기쁠 때는 이제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티를 내지는 않는 게 네. 내가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별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 네. 인증을 방송에서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도 혹시 계좌 인증이 가능하십니까? 네 되죠. 진짜요? 본 핸드폰을 가져왔고요. 오
저 완전 성덕이에요. 몰래요. 근데 이거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건데 네. 여기다 보여드리면 되나요? 이거는 지금 본 계정이고요. 500만 불 정도 들어있어요. 이제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보이나요? 한 170만 불 정도? 저 핸드폰을 네. 빼앗고 싶다. 네. 저게 내 것이었어야만 해. 저 이 수익이 내 거였어야만 해. 아니 미래에 네. 우리 자녀가 있다면 네. 우리 자녀가 나도 아빠 따라서 트레이딩이란 걸 해볼래 라고 하면 네. 우리 그 친구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아빠 나 트레이딩 해보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 결국에는 트레이딩에서 살아남는 건 소수거든요. 다수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당연히 확률적으로 내 자식에게 이걸 하라고 권유할 수가 없죠. 추천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제가 이걸 하고 있어도 그 아이가 정말 원한다면 하고 싶어 한다면 성향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경험들을 많이 같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도박적인 성향이 좀 있는지 약간 승부사나 승부욕이 그런 있다. 성향이 있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서 그런 게 보인다면 아예 싹을 자를 것 같습니다. 아예 트레이딩 쪽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네. 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처럼 막 지고 못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못 배우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질 수 있잖아요. 승부욕이 세신 분들은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랑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기고야 만다. 그렇죠. 이런 분들. 근데 수익이라는 게 뭐 내가 기술적으로 뭘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시장이 수익을 만들어 내줄 수 있도록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수익을 만들어낼 때. 그런 개념이라 너무 자의식이 세거나 승부욕 강하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에게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인생의 트레이딩이란 뭔가요? 업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은 은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으로 지금 돈을 어쨌든 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제 업으로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트레이딩들 그리고 제가 보는 매매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전업 트레이더의 삶과 또 트레이딩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의 예상을 벗어나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저도 마치 돌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우리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전문가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 채널에 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투자에 도움되는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